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순서별에 이어서 오늘은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문장 삽입 유형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대명사, 연결사, 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의 구조라던가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겁니다.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볼 거야. 살을 붙이기도 하고 약간 예스럽게 이 유형스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문장 삽입 문제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신경을 써서 풀어야 돼. 첫 번째는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이 부분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위에서는 뭐를 신경을 써야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결사라든가 대명사, 지난 시간도 강조했었던 거죠. 순서배열 할 때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힌트를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이거를 찾아라가 아니라 읽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써먹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나. 그럼 그러나가 나왔으면 앞에랑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될까? 반대가 돼야 되겠지. 즉 내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얘하고 반대되는 내용서부터 얘가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즉 그래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앞에 나온 내용이랑 어때야 될까?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주는 거예요. 뭐 기타 다른 연결사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게다가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지만 요 두 가지가 가장 분명하게 쓸 수 있는 애라서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제가 좀 가장 강조해주는 연결사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 데이. 그럼 데이가 받아줄 수 있는 말이 뭐가 나와야 되겠지. 아니면 뭐 서치 명사 뭐 이렇게 나왔어. 그래 역시 이 서치 명사가 받아줄 수 있는 말이 그 앞쪽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은 얘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되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결사라든가 대명사 같은 게 나오면은 그런 걸로 좀 활용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사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는 제일 좋다? 그러나나 즉 완전히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같거나 이게 가장 영향가가 있는 연결사다 이렇게 보면 돼. 되니?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는 그냥 너네한테 단서를 주는 그냥 장치일 뿐이지 결정적으로 답을 고르게 해주는 요인은 사실은 요 아래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내용이 전환 혹은 단절이 되는 부분을 찾는 거야. 내용이 전환이 되거나 단절이 되는 부분. 이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너네가 이제 제일 생각하기 쉬운 예는 바로 이런 거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 뭐 수학이라던가 국어라던가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내용이 단절이 바뀐 거죠.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수학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만약에 근데 여기에 내가 뭐 그러나라든가 반면에 이런 거를 발견을 했어. 그럼 얘는 연결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얘는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환됐다는 거는 어떤 근거 없이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럼 단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끊기는 거야 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이 단절 같은 경우에 뭐 조심해야 되냐면 대명사 특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대명사. 라든가
근데 대명사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 대명사. 이거 말고 뭐 연결사도 마찬가지긴 해. 연결사 얘기부터 해볼까? 이게 좀 더 쉬우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나 영어는 재밌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만약에 이 앞에 나온 내용이 영어는 유익하다. 내용이 어때?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죠. 네. 내용이 끊겨 있는 거야. 네. 이 연결사를 통해서. 그럼 이 앞에 뭐가? 뭔가 좀 영어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뭐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써먹을 수가 있겠고. 자, 대명사는 잘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은 수일치. 첫 번째 수일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확한 지칭을 파악하세요.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일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 한 남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니? 아니요. 끊겼어요. 왜? 남자가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들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겠어? 네.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라고. 수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뭐 학생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렇게 나왔다.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그들은 drank overnight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너네가 그래 학생들이 맥주를 밤새 마셨어. 좀 보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학생들 이랬으니까 데이 복수 맞았다고 그러니까 수일치 생각해 보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근데 이때 주어진 문장 속에서 어른들은 너무 기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이때 데이는 학생들이 아니라 누구겠니? 어른. 어른들을 받아주는 거겠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정확한 지칭을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문장 삽입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는 보통 이런 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이런 거. 그냥 전한 단절 했을 때 그냥 너무 쉽게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문장 삽입이 어려워졌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가지고서 장난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요거 신경 써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요거 밑에 한번 거의 정리해 주시고